이렇게 이번은 현재 북한에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현재 개발 중에 있죠. 과연 이 핵무기를 가지고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특히 이제 이번 12월에 있을 미국의 대선에서 북한의 핵무기를 자꾸 시험하고 있어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이제 군사적 위협을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핵무기, 그리고 이런 핵무기가 과연 우리 대한민국에 어떤 영향을 군사적 위협이 되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각 A 지원자부터 한번 자신의 의견을 밝혀보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북한이 핵을 보유한다면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도 자동적으로 핵을 보유하는 게 어떨까, 그러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한번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거 하는 거 아니었어요? 북한 핵무기의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A 지원자는 한번 말합니다.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핵무기란 핵을 사용하여 무기를 만드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핵무기의 대표적인 예로는 원자폭탄이 있습니다. 이 원자폭탄에서 사용하는 핵의 원리는 핵분열인데요. 여기서 핵분열이란 농축된 우라늄과 중성자를 만나게 합니다. 여기서 농축된 우라늄과 중성자가 만나게 되면 분열을 일으키며 분리가 되는데, 이때 각 원자의 고유값인 질량수는 변하지 않지만 질량이 줄어들게 되면서 이때 줄어든 질량만큼 에너지가 방출되게 됩니다. 이때 한두 번의 핵 분열은 영향이 미미하지만 이 작용이 무수한 연쇄 반응을 일으키면서 에너지가 쌓이게 되고, 이게 엄청난 폭발을 일으키는 핵 원자폭탄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연쇄 반응을 막지 못하면 일본에 떨어졌던 원자폭탄처럼 모든 것을 파괴하는 핵무기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인류가 부딪히는 핵무기, 폭발, 큰 에너지에 의해서 많은 인명과 재산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살상해가는 가공화할 만한 핵무기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오래전부터 이제 개발되어 왔었습니다. 특히 이제 강대국들은 이런 핵무기 개발을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세계를 지고 흔들려는 강대국의 이제 이야기가 되는데, 그래서 국제사회는 핵무기를 많이 만들면 지구에 큰 위협이 되기 때문에 이런 핵을 확산하는 협정을 맺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비유지원자가 좀 자세하게 한번 현재 추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기 바랍니다.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세계에서 핵 무기에 대한 현황은 NPT 가입 등을 통한 핵무기를 줄이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핵무기를 줄이는 추세가 이제 나타나는 이유로는 이제 인간이 이미 핵으로 인한 즉 방사능으로 인한 피해를 너무 많이 보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차례로 후쿠시마나 체르노빌에서 일어났던 원전 사고나 또는 일본에서 있었던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폭탄 사건을 봤을 때 많은 인명 피해가 있었고, 만약 현재에도 핵 무기를 계속 무분별하게 생산하게 된다면 인간이 많은 피해를 볼 것이고, 이제 인간이라는 종이 지구에 남아있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위험성을 인식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런 추세에 맞서 오히려 핵 무기를 개발하고 대한민국에 군사적인 위협을 주거나 미국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국가에서 사회적 질서가 흐트러지고 있고 이제 혼란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우리의 이제 인접해 있는 북한은 도대체 얼마나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현황이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들은 국제사회가 이제 알고 있긴 하나 명확하게
정보를 우리가 제공받아서 많이 알려지지 않고 노동 미사일, 무수단 미사일 이렇게 해서 화성 1호 이렇게 되고 있는데 북한의 핵무기 개발된 현황이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한된 정보이긴 하지만 몇 가지가 좀 있는지 우리 시 지원자가 아는 대로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부탁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북한의 핵무기 개발 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자면 현재 북한은 전술 핵탄두 그리고 ICBM 그리고 잠수함 탄도미사일 다시 말하겠습니다. 실전용 탄도미사일을 갖춘 잠수함 즉 SLBM 그리고 군사 정찰 위성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이 전술핵에 관해서는 정확하게 이게 실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입증된 것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실전적 핵 태세를 완성해 나가는 중으로 그 예시로 바로 이제 잠수함을 만든다거나 그리고 ICBM을 통해서 동해상에 이제 쌓아 올리고 최근에 작년에는 약 6,600km 이상의 고도로 올라가면서 탄도미사일 추진제에 대해서 입증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군사 정찰 위성을 정면 쏘아 올리면서 정찰을 하고 그에 대한 표적을 확인하는 등 이런 태세를 통해서 아직 정확하게 핵을 날릴 수 있냐, 이 핵의 위력이 얼마만큼이냐는 모르지만 실전적 핵 태세를 갖추어 나가는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풍계리 핵실험장 그리고 영변에 있는 핵단지를 통해서 핵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이제 제7차 핵실험이 있냐 마느냐에 관해서도 굉장히 논란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북한이 대남 타격용 해군 탄두를 이제 실전에 공개하면서 이 굉장히 논란이 됐던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북한이 이렇게 실전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한 군사정찰 위성을 띄우는 등 이런 태세를 갖추는 것이 굉장히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나라도 핵을 보유해야 하느냐, 북한이 핵을 보유하기 때문에 우리도 보유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보유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분명 저희도 핵을 갖추고 그에 대한 방어수단과 공격수단 둘째 동시에 갖추면서 북한을 견제하면 좋겠으나 만약에 일반론적으로 모두가 강도질을 한다고 해서 저희도 강도질을 한다면 결국에는 세상은 이제 아수라장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나라들이 핵을 가지고 싶어 하지만 가지지 않는 이유 또한 이제 세상의 안전을 위해서고 평화를 위해서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평화를 위해서 갖추어야 되지 않는다 생각하며 대신 핵을 가지지 않는 대신 미군과의 동맹을 좀 더 강화하고 그리고 최근에 한미일 동맹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논의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며 이제 동북아에 대한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식으로 노력하는 것이 좋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 북한의 그 핵미사일 SLBM이라든지 ICBM 그게 보면 전부 다 핵탄두를 들고 누가 더 멀리 포물선을 이제 그리면서 사거리라고 그러죠. 이 사거리를 멀리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이제 로켓이 멀리 나갈 수 있도록 실험을 하는 거죠. 각도가 잘못하면 높이 갔다가 수직으로 떨어지거나 또 각도가 너무 낮으면 또 먼 거리 가겠지만 고도가 더 못 가는 적정 각도를 실험하는 게 로켓 실험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몇 군데에서 로켓 발사 실험을 계속 하고 있죠. 사실 그겁니다. 핵탄두는 돼 있어도 그 추진체를 만드는 거, 실험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제 북한도 대포동 1호 뭐 이런 게 전부 다 ICBM에 대포동 2호까지 이렇게 이름이 붙여 있는데 그것도 다 대포동에서 발사했다고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경쟁적으로 이제 북한이 하는 게 아니고 북한은 그야말로 일방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도 이제 로켓 발사를 통해 가지고 우주에 꿈을 꾸리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북한은 이 핵무기 ICBM이나 SLBM으로 뭔가 노리는 게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도대체 그걸 현재 어떤 그걸 위해서 이 핵무기를 사용하는지 북한이 노리고 있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지원자 한번 얘기해 보시죠. 답변하겠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로 노리는 것은 우리나라의 영토, 미국 영토 등 우리나라 및 우리나라와 우호적인 관계를 가진 모든 나라들의 영토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주장으로
북한의 핵무기를 노린 것은 자기들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다면 너무 핵무기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는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체제가 성립한 이래부터 항상 적화 통일을 가장 최우선의 목표로 삼고 있으며, 적화 통일은 우리나라의 군사적 위협을 가하여 자기네들 딱 체제로 이입시키겠다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북한은 핵무기로 우리나라를 선제 타격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우리나라 우호적인 관계를 가진 나라 또한 선제 타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 항상 경계하는 태세를 갖추며 항상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까 잠깐 얘기했던 주한미군 기지에 핵미사일을 자꾸 쏘려고 하는 주한미군 기지, 또는 주일미군,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를 타겟으로 해서 쏘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만약에 이런 미사일들이 우리 후방 지역에 몇 개의 도시에 이제 또 그런 굉장히 불안하긴 하지만, 만약 우리도 이제 만약 대응을 한다라면, 북한 핵무기 위협에 대한 우리의 만약 대응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 자료에 한번 봤으니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는지 한번 그거에 한번 지원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북한과 휴전 상태인 우리나라는 이제 핵무기에 대한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이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대응 방안은 저희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미군의 확장 억제를 통해 북한의 핵무기 발전을 이제 억제한다거나, 두 번째로는 국제사회가 이제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지속적으로 압박을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는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있는 시설 혹은 북한 지휘 시설에 대한 선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자, 그래서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런 식으로 북한이 이제 핵 무기를 계속 개발하고 실험하고 있면서 우리에게 이제 위협을 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북한의 저런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 예를 들면 우리도 핵무기를 미국으로부터 기술을 받아서 핵무기를 개발하는데 중점을 둘 거냐, 아니면 그건 NPT 조약에 따라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핵무기를 가지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는데, 우리가 핵무기로 다시 무장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한국도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서 북한과 같이 한번 같이 대응을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찬성을 하면서 막 하자는 의견이 나오는데, 이에 대한 한번 찬성과 반대 의견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자, 우리도 핵무기를 가져서 북한의 위협에서 대응해보자, 이런 면 한번 손들어보고, 아니다, 우리는 북한과 별개로는 다른 전략을 짜야 된다, 안 된다라고는 내용인데, 자, 핵무기를 가지고 한번 대응을 해보자, 우리도 개발을 해보자, 이런 사람들 한번 손을 잠깐 들어보세요. 없습니까? 그래요? 자, 그렇다면 핵무기를 가지지 않고 다른 전략으로 가지고 했다, 이렇게 했는데, 누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까? 핵무기를 가지지 않고도 우리가 북한의 핵무기에 대응할 수 있다. 어떤 걸 근거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이유를 한번, 아까 이제 잠깐 우리 시 지원자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거 말고도 우리가 핵무기를 가지지 않고도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대응할 수 있다. 어떤 근거? 근데 왜 반대합니까? 우리도 핵무기를 가져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해야 되죠. 어떤 근거로 가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한국과 미국과의 어떤 관계가 있죠? 한미 동맹이죠.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해서 한국 내에 주둔해 있는 미군의 힘을 빌려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대응을 하자, 이런 논리가 되는 것 같죠? 그렇습니다.
그런 논의가 되는데 언제까지 계속 구걸만 할 거냐. 주한미군이 만약 철수를 해버린다면 우리는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혹시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주한미군이 언제든지 우리나라에 상주한 게 아니고 자 이제 됐으니까 대한민국이 알아서 하세요 하고 평택에 있는 기지에 철수를 하겠다. 물론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겠지만 가상적으로 야 이사하겠다 이렇게 나올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CG전자 주한미군이 철수할 가능성은 몇 %가 있을 것 같고 그럼 혹시 상상이나 한번 해본 적이 있는지 예, 대답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먼저 한국과 미군의 이 한미 동맹이 깨질 확률은 현실적으로는 거의 0%에 수렴하다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한국과 미군이 맺은 이제 한미 동맹은 피로 맺은 혈맹으로서 이제 1953년 이제 전쟁 후에 이제 이승만 정부 때 한미 상호 관계자를 토대로 지금까지 쭉 이어져 왔으며 군사적인 지원 또는 뿐만 아니라 이제 경제적이고 그다음 문화적인 교류도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따라서 저는 앞으로도 이 혈맹이 계속 이어질 것을 보이며 현재 동북아 태세를 봤을 때는 이제 북한의 핵 위협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이런 강대국들에 대한 견제도 필요하기 때문에 한미동맹은 절대 깨지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한미동맹이 깨지게 된다면 저희 나라의 자주국방을 위해서 굉장히 힘을 써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에 저희 나라가 가장 이제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핵이라 생각합니다만 핵을 가지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다른 방향을 모색해 봤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만약 핵을 가지지 않는다면 핵을 방어할 수 있는 이제 감시 위성을 좀 더 늘리고 이제 핵을 언제 쏘는지 그리고 핵을 쏘기 전에 그 전에 저희가 정밀 타격을 위해서 공군력 또는 아니면 탄도미사일 등을 이제 개발을 하여서 저희가 핵 탄두를 쏘기 전에 미리 감지를 하고 미리 방어를 하는 그런 식으로 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해가지고 주한미군의 전력을 이용을 해서 북한에게 팽팽하게 대응을 하는 게 아주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주국방의 전시작전 통제권을 언제까지 주한미군에게 주어야 하는지 문제는 상당히 아이러니컬하고 곤혹스럽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이제 한미동맹이 좋다고는 하지만 언제까지 우리가 이거를 밀고 땡기고 할 거냐는 거는 사실 조금 다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을 그 안보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또 이제 국군의 간성이 되지만 여러분들의 후배들이 들어오면 갈수록 잊혀져 간다는 거죠. 이런 문제를 간과하기 쉽다. 한미동맹이 굳건하게 되지만 우리가 스스로 그 안보관을 가지면서 북한에 대응하는 거하고 미국에 의존하면서 대응하고 좀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한미군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방심하는 것도 문제일 것 같고 한미동맹이 있다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것도 문제일 것 같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성세대들은 한미동맹, 6.25 전쟁에 서로 고마움도 잊지 말고 동맹이 된다 하지만 여러분 세대에서는 그 6.25 전쟁은 다시 또 생각할 수도 없을 거고 좀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북한의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핵무기 전쟁이 시작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우리가 이걸 감당해야 될지 이런 맹엄한 국제 현실입니다. 아울러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동북아 정세도 미국과 중국의 남중국의 그 영토 때문에 계속 충돌하고 또 러시아도 일본 항공기 충돌하는 것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무기가 발달하면서 항공이 이렇게 나오니까 눈 깜짝할 새 영공을 침해하고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참 이 안보태에서는 정말로 군이 안보를 맡고 있는 군인들은 한시라도 방심은 안 된다. 이게 결론입니다. 사실 아무리 평화하고 아무리 협정이 맺어 있고 아무리 한미동맹이 강화된다 한다 해도 우리 자체의 군들은 아주
긴장 속에서 살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